잘 되죠? 좋습니다. 우리는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상 말이죠. 그러다 보면 목, 어깨, 허리, 손목이 차례차례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어깨와 손목의 비명을 줄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축키용 한손 컨트롤러. 준비 완료. 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조이콘을 충전해 줍니다. 완충되면 녹색,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어요. 생각보다 예쁘죠? 블루투스 동굴도 설치해 줍니다. 그냥 꽂으면 뚜둥뚱 뚜둥뚱 하고 설치돼요. 완충된 조이콘을 블루투스를 이용해 컴퓨터와 연결해 줍니다. 조이콘 측면의 싱크 버튼을 꾹 누르면 불이 와리가리 하면서 연결 대기 모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클릭, 블루투스 장치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블루투스 장치 추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또는 기타 디바이스를 클릭, 디바이스 추가 창에서 블루투스를 클릭, 검색된 조이콘을 클릭해 연결해 줍니다. 뚜둥뚱 뚜둥뚱 하고 설치돼요. 양쪽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탕화면 왼쪽 하단 검색을 클릭, 컨트롤러를 입력, USB 게임 컨트롤러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와이어리스 게임 패드를 더블 클릭,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면 네, 뭔가 이상하죠. 옆에 불도 불안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아날로그 스틱 방향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만 우리는 조이콘의 성능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어요. 추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V조이는 하단 링크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V조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 실행해 줍니다. 익숙한 창이 뜨지요?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뭔가 혼란스러운 게 뜹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VJOY 컨피규레이션 어플리케이션과 VJOY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면 그냥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인스톨 잘 되죠? 석세스풀이 떴지요? 저도 빨리 석세스풀 하고 싶네요. 이제 설치된 VJOY를 실행해 봐야겠죠? 바탕화면 왼쪽 하단의 검색을 클릭, VJOY를 입력해 줍니다. config VJOY를 클릭,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조이콘 L, 조이콘 R 양쪽을 다 사용하실 거면 1번, 2번 탭을 넘버 오브 버튼 32로 어플라이를 클릭, 활성화해 주시고요.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을 때는 델리트 디바이스를 클릭하면 되겠죠? 조이콘 드라이버 또한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조이콘 드라이버.exe를 더블 클릭, 실행해 줍니다. 여러가지 잡다한 기능들이 옵션으로 붙는데요. 콤바인 조이콘은 조이콘을 하나로 합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따로 쓸 거니까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체크 포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가끔 눌러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도스창이 뜨지만 안심하시고요. 조이콘에 진동이 오면서 연결됨을 확인해 줍니다. 이 도스창을 닫으시면 연결이 해지되니 주의해 주세요. 연결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아까처럼 컨트롤러 속성 창으로 가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 검색창에서 컨트롤러를 검색, USB 게임 컨트롤러 설정을 클릭, 실행해 줍니다. 게임 컨트롤러 설정 창이 뜨면 VJOY 디바이스를 더블 클릭, 속성 패널을 열어주시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제 옆에 깜빡이도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방향도 잘 맞게 입력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기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엑스패더인데요. 엑스패더는 과거 5.6 버전까지 프리웨어였다가 현재는 9.99달러짜리 유료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400만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팥빙수 한 그릇 사드시라고 결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확실히 최근 유료 버전이 호환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더라고요. 9버전에서는 조이콘 양쪽 세팅이 섞여버리는 버그가 있었는데 유료 버전은 개선되었더라고요. 여튼 설명은 유료 버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기능 차이는 크게 없으니 안심하세요. 엑스패더를 더블 클릭 실행해 줍니다. 스타트, 또 스타트. 안타깝게도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우린 영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스타트, 또 스타트. 뭐 계속 잡다한 것들이 뜹니다만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9버전은 호환성 문제로 호환성을 체크해 주셔야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무얼 할 거냐? 키 매핑을 해줄 거예요. 조이콘 버튼이 컨트롤 Z가 되는 그런 거죠. 일단 조이콘을 연결하고 조이콘 드라이버를 실행해 주시고요. 엑스패더의 탭 중 우리가 쓰는 V조이 탭을 찾습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클릭 뉴 크리에이트 어쩌고 저쩌고 앞에 아이콘을 클릭, 뉴를 클릭해 줍니다. 보라색 창이 뭔가 오류 같지만 안심하시고요. 탭 중에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조이콘의 버튼을 차례차례 눌러주세요. 굉장히 직관적이지요? 제가 엑스패더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아날로그 스틱도 누르면 버튼으로 인식되니 잊어먹지 마세요. 그 다음은 아날로그 스틱을 인식시켜 줘야겠죠? 제 주관으로는 이 아날로그 스틱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스틱을 클릭하시고 Enable을 클릭한 후 아날로그 스틱의 방향을 인식시켜 줍니다. 밑에 D패드 방향키랑 헷갈리지 마세요. 스틱입니다. 스틱. OK를 누르면 이렇게 4방향으로 인식됩니다. 아날로그 스틱이 4방향이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8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스패너를 클릭, 팔로웨이를 클릭해 줍니다. 간단하죠? 8방향이 되면 조작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패너를 눌러주시고요. 세팅을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드존과 대각선의 범위로 좀 더 우리 손에 맞게 조작감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본인의 습관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키 세팅이 끝났으니 이제 키 매핑을 해야겠죠? 간단합니다. 만들어진 버튼을 클릭, 원하는 단축키를 입력해 줍니다. 이러면 조이콘 R의 Y 버튼이 컨트롤 Z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이건 키 세팅 방법을 응용해 만든 제 클립 스튜디오 단축키 설정이에요. R 버튼과 ZR 버튼을 누르는 동안은 2번, 3번 창으로 넘어가 같은 키로도 다른 단축키 입력이 가능하지요. 이런 세팅으로 48개 이상의 단축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손가락의 가동 범위에 따라 더 많이 입력할 수도 있어요. 제 세팅은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었으니 세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 잘 되는지 확인입니다. 잘 되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키 설정입니다. 버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어드밴스드를 클릭, 셋 셀렉터 클릭.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설정한 값은 저장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키값, 버튼값 저장이 가능합니다. 버튼값만 바꿔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총론입니다. 저는 원래 소니 무브 내비게이터를 단축키용으로 썼었는데요. 내구성, 그립감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만 드라이버 업데이트의 중지, 부품 수급의 어려움, 잦은 블루 스크린, 동글 혼자 독식 등으로 항상 갈아탈 기회를 엿봤었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이 조이콘입니다. 무려 소니 무브 내비게이터보다 버튼도 하나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조이콘 LR 세트에 7만원 후반대예요. 단품도 팝니다만 5만원대. 저는 친구끼리 모아 사는 걸 추천드려요. LR이 아날로그 스틱 위치가 달라서 그립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단점이 충전기가 있어야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어디로든 잡고 쓰라고 나온 컨트롤러인 만큼 어떻게 잡아도 애매한 그립감이 단점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액세서리를 이용해 그립감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실리콘 케이스라든가 옆에 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종종 소소한 팁과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는 서로서로 삶의 질을 소소하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